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도 서킷 브레이크, 일시 거래 중지, 이거 있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지금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는 프로그램 매매가 중지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1900선이 단숨에 무너진 데 이어서 1800선마저 위협을 받고 있죠. 어제 오후 1시경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제도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됐다. 네. 이럴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과열을 좀 시켜봅시다. 충격을 좀 완화해봅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이 그리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던 2010년 10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결국 코스피는 낙폭을 다소 줄였죠. 73포인트, 3.87% 내린 1834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5.39% 떨어진 563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만 9천억 원 상당 매도해서 최근 5일 동안 5조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단기간 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걸 누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개인들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져서 본격적인 침체장입니다. 바닥을 예단하지 말자. 바닥 아래 지하 1층, 지하 2층이 아니라 내핵, 외핵, 지금 멘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는 게 좋은데요. 과거 감염병은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이 됐는데 네. 지금 이 사태는 V자형 급반등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로스톡스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사실 WHO에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꺼려했던 것도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장중 한때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제가 한 20년 넘게 미국 증시를 봐왔는데 네. 지금처럼 패닉 상태는 좀 처음 봅니다. 다우 지수가 2,300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9.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9.4에서 9.5%가 빠졌는데 사흘 만에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개장하자마자 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주가 급등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매매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 S&P 500 지수 기준 7% 이상 급등락할 때 발효가 되는데 개장 5분 만에 바로 발동이 돼서 이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와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럽 여행객 30일 동안 입국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지난기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까지 강타했는데요. 이 지금 유럽국 주요 증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증시가 17% 빠졌고요. 네. 독일, 영국, 프랑스 대부분 두 자릿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취약해진 이 시장 심리를 진정시킨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아주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럽연합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니까 이게 좀 더 충격을 더 촉진시킨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지금 메르스하고 사스 사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발병 국가가 26개, 27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9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원지인 아시아, 중국과 한국이 좀 잠잠해지고 있을 뿐 아직 이 속도가 유럽과 미국은 시작입니다. 이게 파도 물결 타기와 비슷한데요. 지금 시작한 곳은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그 파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도 불안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이상 급등하고 지금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내 주식을 내다 판 돈 송금하기 위해선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국 통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신흥국 통화에 속합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만 50전이나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1260.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지금 이 외환 당국이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상승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는 뭐냐? 어제 한은이 긴급 이제 금통위를 열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은이 만에 하나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네. 외국인들한테 셀코리아를 더 부추기는 가속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벌어도 환율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해찬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 불협화음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가 편성한 이 코로나19 대응 수경 액수가 경제 살리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5일이었습니다. 11조 7천억 원 상당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정부의 추경 액수가 적다라면서 여당 지도부에서 경제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18조 이상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홍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할 때다라고 밝혀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증액은 좀 어렵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특히나 기재부는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체의 비율과 같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좀 시선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에 미국 CNN은 이미 팬데믹을 예견했죠. 사실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유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익명을 요청한 그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 유학생과 전화 연결해서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현재 뉴저지에 거주 중이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곳에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70명 정도 되고요. 네. 학부생까지 합하면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한인 학생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제 쓰고 다니기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예,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확진자가
1,400여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사망자는 38명이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학생께서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지역 여기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에는 15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격리하거나 이런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재 이제 교내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시작돼서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네. 5월까지는 다음 주부터 모든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다고. 아, 그러니까는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휴교령은 아니고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그게 전부 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프린스턴 대학교 말고 뭐 다른 대학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퍼드와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방학에 접어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방학을 일주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숙사에서 원래 살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고 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부생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다 나가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기타 교내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친목 모임들도 다 행사가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또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내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학부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뉴저지를 포함해서 23개 주에 지금 비상상태가 선포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아직 안내받지 못해서 네.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소식 같은 거는 지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이렇다더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도 진행해서 이제 네. 그 전염병이 이제 많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게 많이 시작되는 분위기 같아서 분위기가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을 만났던 브라질 대통령 모임 만남에서 뒤에 배석해 있던 수행원이 코로나19 확진자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 좀 받고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옵니까?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다가오는 대선 때문에 그런지 국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사태도 발생해서 네. 좀 더 이게 정치적인 이슈화가 더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된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못 갖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신뢰가 낮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네. 네, 이번 주부터 전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 국가 입국을 한 달 정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현재는 미국 내 확진자가 예상보다 더 많을 거라는 우려가 많고 네. 초기 대응 방안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도 지금 사실은 그 검사나 이런 거에 올림픽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 보기에 일본과 한국 좀 어떻게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그 초기 대응이랑 일본의 초기 대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두 나라를 비교하거나 뭐 일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이 100만 명 중 4,000명을 검사할 때 미국은 100만 명 중에 15명 검사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미국의 인구가 얼만데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 불만은 어떤가요? 우선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았던 거라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그렇게 전염이 많이 이제 시작하면서 좀 더 검사에 대해서 더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사 같은 경우를 이제 나라에서 우리는 의료보험 제도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비용 같은 거를 나라에서 보전해 주기도 하고 또 검사를 실제 자기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도 상당하고 또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나요? 일단은 유학생들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쉽게 검사를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터라 네. 보통 이렇게 개인이 많이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쉽게 검사를 그렇게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요청하지 못하고 또 불안하기는 하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유학생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은 조금 많이 평소에 하고 조금 음식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나요? 우리 한국은 사실 당연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고 또 느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게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데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뉴욕시가 위치해 있는 터라 예. 뉴욕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한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전염의 우려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뉴욕이야 워낙 밀집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게 만약에 퍼지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거주 중인 한인 유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0906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저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저도 오늘부터 60일간 휴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집에서 힐링하면서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 팬데믹 현상이 있다고 WHO에서 인정하면서 조금 더 그 불안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최재혁 교수님 모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혁입니다. 요즘에 진짜 교수님들이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100명대로 계속 좀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29일 900명의 신규 확진자가 기록한 후 계속 내려와서 네. 200명, 100명대로 줄다가 그저께는 다시 200명으로 다시 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거는 전체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다시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 즉 서울 경기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는 다시 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진정 국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콜센터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곳에서
또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통계적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착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착시 현상이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 신천지와 대구에서의 부분을 네. 주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에 관련된 환자들만 계속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떤 특정 지역에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렇죠. 다른 지역만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것 똑같이 이 서울, 경기 지역 다른 전국적으로 있는 검사를 확대하지 그동안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런 면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WHO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지역사회 감염이란 것은 네. 빙산과 같다. 수면 위에 드러난 이 빙산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 95%는 수면 속에 잠겨서 안 보이는데 네. 지역사회에 그런 식으로 95%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 5% 즉 환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어서 이 95%의 이 빙산과 같이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가 관련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뭐 29일 날 900명 정도 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이거는 착시일 수가 있다 통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검사를 신천지나 대구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몇 년 동안 우리 일반 의원에 가시면 독감 검사 바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도 일선 의원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체계로 가서 네. 전 국민이 아니라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이나 뭐 이런 발열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코로나 검사 쉽게 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전국적 감시 네트워크, 조기 진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조금 1339 뭐 위험하다 그럴 땐 그쪽에 먼저 연락해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다가 이제는 가까운 의원 같은 데서도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 뭔가 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끔 하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전환하는 중이고요. 아직도 일선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그것이 확산돼서 전반적인 그런 검사가 체제가 구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사실 그 정부 청사, 세종시 뭐 대전 이런 데서도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더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네, 거잖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부분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이 산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빙산의 일각에 드러난 것에 생각하시는 것이 예. 불구하고요. 우선 그 점을 논하기 전에 해수부만 하더라도 지금 지금까지 18분이 네. 감염이 확인됐고요. 그 외에 이제 청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기관시설 네. 혹은 국가기관 인력이라고 위하는 이제 중앙부처의 공무원분들, 은행, 경찰, 또 다양한 직종에 있는 이 국가기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우선의 이 보호와 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점이고요. 지금도 뭐 청사나 이런 공무원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네. 굉장히 공무원분들과 이제 특히 총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대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솔선수범해서 면 마스크를 쓰겠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나 네. 사실은 오히려 그런 국가기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면 마스크가 아니고 더 최선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방향에 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요. 더 최전방에 계시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기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공무원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국가의 이런 방역 체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종류의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면 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사실 더 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불안도 커지지만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 업무 마비가 일어납니다. 네. 은행이 마비가 일어나고 네. 경찰이 근무를 못 하시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최선의 보호 조치, 최선의 방역 조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고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호복이라든가 네네. 뭐 정말 그 마스크라든가 이런 그 필요한 부분이 또 그런 측면에서도 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일에 결국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이 WHO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잘했다고 보셔요? 아니면은 늦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늦었지만 어쩔 수 없는 늦었지만.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런 뭐 좀 늦긴 했어도 사무총장은 계속적으로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각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갖기 위해서 경고는 이미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최고 등급의 그런 그 유행병이 있을 때 선언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있었었나요? 68년도에 홍콩 독감하고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팬데믹을 선언했고요. 네. 팬데믹이 갖는 의미는 뭐 2개 대륙 이상으로 감염이 확산됐거나 네. 적절한 국가의 방역 체계가 작동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걸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팬데믹이 갖는 의미는 네. 사실은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네.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불가피하게 팬데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선의 어떤 대처를 국가가 갖고 있는 방역 역량이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나 이런 저소득 국가입니다. 이런 저소득 국가에서의 이런 팬데믹이나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의 정말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국가 간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같이 전 인류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선언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그 선진국에게 가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감염과 관련된 예방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네. 선진국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이 부분을 같이 대처하자. 그리고 거기에 유엔이나 이런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겠다. 네.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선언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적인 국소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한국이 많이 발생했고 영국에서 일부 조금 발생했고 해서 네. 그 지역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병원 감염 중심으로만 병원에서만 일어났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그렇죠.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파성이 너무 빠르고 너무 광범위하고 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네네. 이러기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의료 현장이나 국가 방역에서 구체적으로 뭐 좀 다르게 대응하는 이런 게 있나요? 네, 방역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를 찾아서 네. 추가 접촉을 막고 확산을 막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의 방역 체계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감염의 이 수면 위에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독감 감시 체계처럼 네. 혹은 독감 표본 감시 체계처럼 네. 지역사회 감염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 진단하고 네.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팬데믹 혹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환자를 찾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퇴치하겠다가 네. 아니고 네. 이 퇴치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이 토착화된 이런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방역체계 전반이 수정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확인하거나 뭐 역학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감염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네네.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부분이 해결할 해결되지 수가 않고 없다. 추가적인 부분 아까 말한 전국적인 감시 네트워크와 네. 조기 진단 시스템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네.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확인을 했다고 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치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맞습니다. 현재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치료제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건 한편에서 계속 하고. 네네. 치료제와 이제 백신 개발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뭐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경증의 환자가 80% 이상이고 대부분 사실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증상이. 폐렴이 발생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경우 역시 폐렴 치료하고 중증 환자 폐질환은 중증 폐질환 환자 치료하는 방식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많은 부분이 우려하시듯이 네. 중증 폐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공기계호흡기나 그렇죠. 에크모 같은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데.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빨리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가격리 환자가 스스로 완치되더라 이런 뉴스도 사실은 어제 나와서 많이들 화제가 됐는데 네네. 그런 방식으로 젊고 면역 체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중증이나 좀 기저질환 있으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장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네, 뭐 대구 사태에서 처음에 겪었던 바와 같이 예. 이 대량의 환자가 특히 중증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네. 서울 지역의 뭐 상급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즉 인공기계 호흡기 숫자나 에크모의 숫자나 음악 격리 병상의 숫자는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확대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긴급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제가 산소호흡기는 뭔지 알겠는데 에크모는 뭔가요, 그러면? 에크모는 폐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 심장까지 같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신을 호흡과 혈액을 빼서 모든 걸 순환시키는 그런 중증 환자 치료 장비고요. 사실 이 부분이 메르스 때 이름이 조금 알려졌을 겁니다. 예. 의료인들도 생소할 정도로 최신의 이 중증 환자 치료 장비입니다. 그걸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예,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있고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에크모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팬데믹 상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조금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매를 맞았다. 그래서 조금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이나 유럽 혹은 또 정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역류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런 가능성 논의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요. 네. 아직은 국내에서의 전파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 대처하는 것이 위험성의 크기는 훨씬 커서 우선순위 거기 둬야 됩니다. 네. 다만 역유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일정 상태 이상 돼서 위험성이 커지면은 네.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플랜 A, B, C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의사협회하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간에 조금 약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비춰졌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한 뭐 예후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이게 이 말하는 것 같고 저 말하는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불안감을 이제 조성한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전문가 의견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혹은 관련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협회와 학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래?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대한의학회가 있고요. 네. 대한의학회 산하에 200여 개의 전문 학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협회와 학회는 대체로 입장이나 전문가 의견은 권고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전문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의사협회나 학회 의견은 같이 그런 부분을 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나만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국내 코로나19 종식 저희가 맨날 바라는 건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좀 호흡을 길게 갖고 조금만 시간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직장 재택근무, 또 거리두기, 자가격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이제부터는 계속하면은 지나칩니다. 아, 너무 지나쳐요? 네, 아.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 전 세계 국가에서 경험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계속할 것인지, 네.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줄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역 당국이 이제부터 효과와 이 경제적 파급 효과와 또 실질적인 방역 효과의 가능성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네. 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아, 효과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 학교를 폐쇄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다 경험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네. 최소 보통 4주에서 8주가 맥시멈이고요. 아. 4주 이상 지나면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학교 폐쇄를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네. 직장 폐쇄 역시 이 부분도 절대로 직장 폐쇄를 함부로 결정하거나 법제화하지 말라고 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아. 이 부분은 경제가 그렇죠. 거의 붕괴가 네. 됩니다. 자칫하면. 모든 활동이 중단돼 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후 대응용으로 직장 폐쇄가 특정 사업장 할 수는 있으나 네. 선제적으로 이 직장 폐쇄를 법제화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스탠다드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좀 선택적으로 세심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종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혁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네,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좀 움츠러들고 네. 마음이 좀 무겁고 이랬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이 YTN에 방송을 하러 오면서도 네. 굉장히 좀 힘들고 막 경계심이 드는 삶이었는데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네. 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왜요? 뭐냐 여태까지 걱정을 했던 게 저는 네. 그 엘리베이터 이제 버튼 문 닫기 버튼 누르면서 이게 그 뭐로 감염될까 봐? 접촉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거나 아니면 또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했는데 YTN을 와보니까는 YTN에서는 항균 스티커라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다 붙여놨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 안정이 되는데 연예계도 이 선한 영향력이 많이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제 그 임대를 하신 분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이 두려운 것이 바로 월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일단은 월세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 월급을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이고 가장 이제 묵직한 그 짐을,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있지만은 연예인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서 월세를 깎아준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그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 연예인 중에 그런 네. 분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 네. 그럼 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여태 많은 분들이 깎아주겠다. 네. 10%, 20%, 한 달, 두 달,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수 이효리 씨가 네. 아주 통 크게 네. 아예 그냥 이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 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남동에 소유의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임차인들에게 이번 달 월세를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안 받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많네요, 이분이. 네. 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이 건물 3곳에 이제 요식업 임차인들에게 2개월 동안 이제 이분도 착하신 거예요. 10%를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잠깐만,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네. 대단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그 많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다 10%씩 깎아주겠다. 그렇죠. 2달 그리고, 동안. 네. 그리고 또 이제 배우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에 이 빌딩이 조금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조금 몇 개요? 네. 강남에. 네. 네. 이분들에게도 3, 4월 2달간 이제 그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고, 또 이제 원빈과 이나영 부부도 네. 이 3월과 4월에 임대료 50%를 감면을 해주기로 와, 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통이 크시군요. 네. 비와 김태희 부부들이 조금 그 통이 큰 것 같아요. 부부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겠죠. 비와 김태희 부부도 역시 네. 3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고, 또 뭐 박은혜, 장혁 등이 그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 임차인과 그다음에 또 건물주인 연예인 간의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 상가를 샀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던 이 임차인들이 네. 이제 뭐 건물을 개보수한다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바꾼다 하면서 나가라 그럴 때 이제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뭐 분쟁이 좀 있었죠.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위화감과 사회적인 위화감 부분에서도 좀 작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차피 돈이 있으신 분들은 건물도 사고 그다음에 네. 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네. 그리고 또 넓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오늘 오프닝으로 네. 뭘 얘기했냐면요. 얼굴이 좀 넓적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네. 부자상이더라, 부자가 많더라. 네. 이런 그 영국의 한 연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부자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예인들은 그렇게 V라인하고 다 갸름하고 그런데 다 부자 아닙니까? 도대체 맞는 말을 좀 하세요.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효리 씨, 네. 현빈 씨, 뭐 원빈 씨, 김시현 씨, 그 영국의 서장훈 씨 빼놓고 네. 전부 다 얼굴이 갸름해하잖아요. 영국의 그 논문이 정말 90%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연예인들 원래 얼굴이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아, 원래 얼굴이 또 아닐 수 있겠다. 와, 정말 획기적인 해석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 영국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대부분 기발하면서도 결과도 희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V라인이 더 잘 삽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는 반대로 어둡다. 왜? 네. 왜 그러느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출연자 네.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거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이 갑질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관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표면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비판이 쏟아집니다만 이것들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제 그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계약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매체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이 엠넷의 문제들, 아이돌 학교나 프로듀스 여기에서도 101인가? 문제가 예. 됐었고, 제가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그 계약과 관련돼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약과 관련돼서 출연자와 계약 관련돼서 회당 출연료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1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대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10만 원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위약과 관련돼서 1억 원이에요.
출연료는 10만 원대로 주면서 만약에 뭐 계약 조건이 좀 어기면 1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돼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출연자나 아니면 소속된 그 기획사들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에서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탐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TV조선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상호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약법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차 보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의 큰 성공에 힘입어서 네. 이 TV조선에서는 자회사 한 곳을 차렸어요. 자회사를 차려요? 네.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가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T조 CNC라는 곳을 차렸는데 이곳에서 이제 공연 및 부가 사업을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회사를 위탁 업체로 선정을 하기도 했지만은 네.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T조 CNC가 모두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에 있겠죠. 그다음에 위탁 업체에서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국내 40개 도시, 해외 10개 도시 합해서 이제 50개 이상의 투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니까 이것을 끌고 나가려면 굉장히 빡빡한 이 출연자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50회 이상의 공연을 출연하려면 여기에만 출연하려면 한 달에 3회 이상의 공연에 출연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우 인기가 많았고 이제 종영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이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어제 종영을 했어야만 되는데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편의 논란과 갑질 계약 논란이 있었다. 네. 지금 그 얘기시고 그중에서 특히 갑질 계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TV조선이 이 미스터 트롯의 출연자들하고 상당히 이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제 약정서에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TV조선은 이것 때문에 자회사를 차릴 정도로 사실은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에 반해서 출연자들은 엄청나게 좀 힘든 그런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좀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CJ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수익 구조,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TV조선에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차용을 해서 지금 이 미스터 트롯 굉장한 인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 얘기 다시 하자면 근데 어제 왜 종영 안 한 거예요?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이 고장. 어제 이제 지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모바일 투표를 집계하는 서버의 문제로 방송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걸 갖다 다음 주에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73만 콜을 넘어섰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뭐랄까요? IPTV를 보는데 여기에 이제 시청률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50%가 넘는 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닐슨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IPTV 보면은 이 시청률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게 50%가 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아쉬움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였던 김성주 씨가 이 미스터 트롯에 문제가 생겼다. 집계 과정을 이걸 못 한다.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프로그램에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시청률이 그렇죠. 좋아서 한꺼번에 몰려서. 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출연자 편애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에서 자신의 이제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좀 공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잘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프로듀스 101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근데 SNS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한데 기본적으로 이 미스터 트롯과 같은 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생방을 해도 공정하지 못한데 녹화 형식이에요. 왜 공정하지 못해요?
만약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녹화 방식이 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생방송 같은 경우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재밌는 장면이나 노래를 잘 부르는 장면이나 조금은 공정하게 이제 카메라 횟수도 가져가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녹화가 되면 이미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그 촬영된 저것들을 편집하다 보면 그렇죠. 그 부분에만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청률을 생각해서 네. 좀 그러면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것들이 전체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저 사람이 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미스터 트롯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네. 전체의 문제이겠죠.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탐구 생활 연예계 소식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김대호 기자가 착한 연예인, 임대인인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927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착한 임대인이십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구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자가 월세를 다 나가고 있지만 월세를 50% 감액해준다고 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하지만 한 곳은 월세 없이 하라고 했음에도 타격이 커는지 문을 닫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훈훈하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네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